우리가 금융권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사 이런 데가 문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라성 같은 공룡 회사들과 이들이 할 수 없는 걸 저희는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는 제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비단 저 돈 버는 거랑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일 것이냐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고 저 사람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힌트 삼을 만한 거리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늘 오전이랑 오후에 미팅을 2건을 했는데, 이거 뭐 고객분들 미팅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함께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에서 고객분들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전문가분들 2분을 만나 뵙습니다. 저희 채널을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저 혼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오영일이 이야기하는 건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저희 채널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채널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뭐 제가 막 혼자 떠들고 뭐 이런 것보다도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을 왜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돈 버는 방법이죠. 제가 돈 버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한 페이를 받는다. 그러면 오영일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 어떤 도움을 드리면서 돈을 벌고 있을까를 따져보면, 예전에 제 영상에서 아마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세상에 없던 재무상담센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 게 올린 게 있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재무상담사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그 회사의 모습이 어땠었냐면, 한 5개 정도의 팀이 있었는데, 한쪽 팀은 세무상담, 한쪽 팀은 부동산 상담, 한쪽 팀은 금융투자 상담, 한쪽 팀은 보험 상담, 한쪽 팀은 대출 상담, 뭐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고 분업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완벽해 보였던 거예요. 고객분들이 이 회사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분들께서 갖고 있었던 돈에 대한 고민은 웬만하면 해결할 수가 있으시겠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제가 입사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로 그런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었고 구색 맞추기로 약간 보여주기 식의 쇼잉이었던 거예요. 정작 거기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 돈을 버는 것은 어떤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게 그 회사 매출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었죠. 세무상담, 부동산 상담, 뭐 펀드 상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구색 맞추기이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상담을 하다가 결국은 이쪽 끝으로 몰아가는 상담을 하는구나. 사실상 이거는 상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세일즈인 거죠. 판매 기법인 거지, 이걸 정확한 재무상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봤던 거에서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나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됐었죠. 근데 그때 처음 봤던 그 회사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가지고, 진짜로 저렇게 상담하고 진짜로 저런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회사를 알아보고 찾아봤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그런 회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환상 속에 있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회사였던 거지, 현실에 없는 그런 순간을 이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에 그런 회사가 없다면 내가 그런 회사를 만들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재무상담사로서 계속 일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가 제가 15년 전에 봤던 재무상담센터의 완벽한 모습이라고 제가 보였었던 그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저희 센터의 모습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미팅을 했던 것도
그런 전문가분들은 또 한 분을 함께 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다녀왔던 거였어요.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냐. 저희 어떤 분들이랑 함께 한지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뭐 ETF 투자 관리는 장계창 대표님, 부동산 투자는 저희 이건록 소장님, 법률 상담은 유춘호 변호사님, 뭐 세무 상담도 하시는 분도 있고, MPL도 있고, 대출 도 있고, 보험 상담도 있고, 굉장히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정말 이 업계에서 뵙기 힘든 분들이 저희 센터에서 굉장히 즐겁게 고객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모이게 됐을까를 보면 이제 제가 리크루팅이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롭게 영입하는, 물론 제가 이제 저희 직원으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 파트너십을 맺는 거긴 하지만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제 기준으로 보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은 돈을 버는 구조가 어떻게 되세요?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늘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수익 구조를 보면 이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분이 돈을 버는 수익 구조의 모델에 따라서 함께 할 만한 분인지, 함께 하면은 득보다는 실이 많겠다. 저한테 실이 많겠다는 거는 고객분들한테 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돈 버는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았던 것도 오늘 제가 2건의 미팅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분들도 저에게 돈 버는 구조를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제가 돈 버는 구조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제가 돈 버는 구조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제가 돈 버는 구조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재무상담 센터라고 보면 철저하게 그 회사의 매출이나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우리 센터가 고객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적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 센터를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저를 만나시는 분 중에서 돈이 얼마가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다, 뭐 5억이 있다, 뭐 3억이 있다, 뭐 5천만 원이 있다, 여러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센터 오시는 분들이 보통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목돈 관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의 재무상담센터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특정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회사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가 사실 저희는 저희 회사의 수익 모델은 간단하거든요. ETF 자문 보수 받는 게 있고, 뭐 NPL이나 기업대출 투자나 GPL 투자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은 이런 금융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가 필요하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금융할 때가 아닌 거야, 지금. 금융보다 더 중요한 게 부동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 제가 저희 회사의 매출만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부동산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저희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는 게 단 1원도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분은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계시고 또는 못 하고 계시고 금융 투자를 하고 싶으셔서 저희 센터에 방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러면 ETF 투자는 이렇게 하시고요, 부담대 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 드리면 사실상 저희 회사의 매출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냥 그분도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 기준에는 이분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ETF 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GPL 투자를 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고, 이분은 부동산을 하셔야 될 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투자와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 쫙 설명을 드리면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금융투자도 물론 중요할 수 있으시겠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아가 보시는 게 선생님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딱 드려요. 그러면 되게 당황하세요. 사실 그분께서도 이제 오셔서 저 얼마 투자할게요 라고 하면 제가 네 어서 오세요 고객님 하고 딱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말씀으로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 상담을 받으셔라. 그러니까 약간 놀래시면서 왜 그러냐 해서 제가 설명을 쫙 드리니까 나중에 수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이게 재무 상담이군요. 저는 그냥 이 종잣돈을 투자해서 불리는 것만 생각했지 제 부동산 쪽으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뭔가 좀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이 뭐 사실 뭐 1,000만 원이 있던 1억이 있던 10억이 있던 뭐 그 돈을 저희 회사에 맡기신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일확천금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욕심 별로 없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먹고 살 만한 거는 하거든요. 그렇게 뭐 이렇게 입에 풀칠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쪽으로 상담 안내해 드리니까 고객분도 좋아하시고 너무 저도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센터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상담을 한번 받아는 봐야겠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복덕방 가면 공인중개사 만나서 상담 받으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센터는 정말 유능한 부동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정말 실력이 있고 윤리적으로 탁월하신 부동산 이건록 소장님이라는 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또 고객분께서 너무나 또 좋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도 평소에는 전문가 분들을 필요로 하는 일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막상 어느 순간, 어느 사건, 어느 시점이 되어서 전문가와의 만남이 필요한 순간이 됐을 때는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디서 만나야 되지? 인터넷에 전문가라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한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고민해 줄까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일실예로 부동산 투자 그러면 만약에 딱 부동산 그래요. 부동산 전문가분들 정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분과 상담을 해야 할지 그걸 고르는 데부터 선택하는 데부터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는 정말 유능한 전문가분들과 이미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께서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세무적으로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법률적으로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대출과 관련된 거, 보험과 관련된 거,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미 저희가 검증되어 있는 정말 믿을 만한 분들을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전문가분들을 만나는 건 다 유료 상담입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네, 무료일 수가 없습니다. 무료면 이상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일을 하는 자체가 제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이제 앞으로 파트너십을 맺게 될 수도 있는 분들과 미팅을 할 때 저도 그분들께 당신은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그분들도 저한테 오영일 씨 행복재무상담센터는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을 거고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을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방금처럼 부동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부동산 상담을 이렇게 소개했을 때 당신이 얻는 건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1원 한 장 정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소름 끼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희 센터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막 끌어올랐던 오늘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소름 끼치게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을 느꼈을 때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부동산 소장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또 법률 상담을 도와주신 또 변호사님도 너무나 감사했고, 모든 전문가들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ETF 운용 관리를 맡아주시는 또 장재창 대표님께도 마찬가지고요. 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상대방 분께서도 저희를 볼 때,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를 볼 때 속된 말로 야 여기 이거 물건이네 이거 이거 물건이야 이러면서 그분들께서도 저희 센터와 함께하는 것이 전혀 꺼리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제가 여쭤봤을 때 그분께서도 그런 분이셨어요. 당신의 얄팍한 수익 모델을 위해서 고객분들의 눈을 가리고 막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그런 얄팍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미 먹고 사는 것들이 다 해결이 돼 있고 이미 그분 혼자 개인 연봉이 1, 2억이 아니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더 이상 저랑 같이 할 이유는 없으신 분인 거예요. 다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생기겠지만 저와 가치관이 굉장히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잡게 된 배경도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한 페이를 받는 건데 그래도 꽤나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간혹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일상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와 미팅을 했을 때 일상이었던 게 수면 위로 딱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아이고 영희라 잘했다, 애썼다 이렇게 진짜 제가 스스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잡아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별화된 목돈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게 또 저희 센터의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우리가 금융권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사 이런 데가 문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기라성 같은 어마어마한 공룡 회사들과 이제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이들이 할 수 없는 걸 저희는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이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회사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저희한테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저희가 가장 주로 하고 있는 ETF 자문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 이걸 약자로는 GPL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ETF 자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ETF 거래는 증권회사에서 HTS 프로그램, NTS 프로그램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근데 고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건 뭐냐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걸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버튼 몇 개 누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그런 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 현재 금융 환경에서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니 전기차니 뭐 이커머스니 뭐 메타버스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적당히 잘 만들어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걸 이제 증권회사에서는 물론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제공하는 거랑 저희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과 함께 제공하는 건 조금은 결이 다르죠. 약간 저희는 ETF 과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교육이라는 거는 뭐 학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걸 이제 학원이나 또 이런 사교육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 거잖아요. 근데 재테크라는 것도 ETF라는 것도 증권회사 원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제 이런 ETF 자문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ETF가 뭐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증권사 가면 누구나 할 수 있으신 건데 개인이 하는 것과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랑 하면 무조건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실망하게 되세요.
전문가분들과 비전문가분들이라고 불려지는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저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ETF 상담하다 보면 진짜 고객분들께서 처음 시작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ETF 거래를 좀 하시던 분들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ETF를 투자하고 계시는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보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면은 진짜 거의 좋은 ETF만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러냐? 요즘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 ETF 투자할 때 대부분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고 굉장히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투자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 섹터들이 있어요. 산업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걸 투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랑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진짜 ETF를 저는 이제 제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년 전부터 ETF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ETF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ETF? 그게 뭐지? 막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실 정도였습니다. 뭐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거? 갑자기 왜 이상한 얘기를 해? 나는 지금 펀드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펀드 안 하고 왜 ETF를 하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년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하시는 거나 저희가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꼭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차이라고 이렇게 딱 흑백으로 잘라서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굳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장재창 대표님이랑 함께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전기차 ETF에 대한 얘기도 좀 다뤘습니다. 전기차 ETF. 저희는 2021년은 전기차의 확장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이거 투자 안 하면 뭘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전에 전기차 ETF가 불과 한 2달 전 엄청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마이너스가 된 게 일부 있겠죠. 조정이 됐는데 뭐 저희라고 조정이 안 됐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저희는 애초에 ETF 투자할 때 2개월, 3개월 보고 투자한 게 아니고요. 1년, 2년, 3년 그 이상을 보고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온다? 안 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차 시대는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기차 ETF 투자하면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벌겠죠? 근데 우리는 왜 걱정해요? 나도 모르게 짧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짧게 보고 단타 치고 빠져야지 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남들이 좋다고 해서 이게 유망하다고 해서 설득돼서 동의가 되어서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배신감이 들어요. 일단 이게 뭐야, 나 이러려고 투자한 게 아닌데. 그리고 불안해요. 그렇게 조정이 되면 꼭 이거 조정한 거 대신 이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라는 형태의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끝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투자하다 보면 조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싫으면 투자를 안 해야죠. 우리가 투자할 때 잽은 맞을 수 있다니까요. 강펀치만 안 맞으면 돼요. 조정 이런 거 그냥 잽 맞아도 돼. 안 죽어요. 우리가 잽도 안 맞고 권투 시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권투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맞을 거 말고 진짜 강한 것만 잘 안 맞으면 되는 건데 이런 조정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싫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심리적으로 좀 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심리적으로 덜 흔들린다는 얘기는 함께 하시는 고객분들께서도 좀 덜 흔들릴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종목을 투자를 해도 누군가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이 시장을 떠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조금 흔들리더라도 괜찮아. 뭐 투자가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믿고 좀 이렇게 생각해서
쭉 가는 거예요. 장기 투자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좋은 종목을 샀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요. 이분은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실패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게 저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분들과 이제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의 약간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근데 그 약간의 차이점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차이를 벌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ETF 자문을 맡길 때 고객분들께서 정말 시장을 탁월하게 보고 이상한 거 권하지 않고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했을 때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알찬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고객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내 곁에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이 바로 장재창 대표님이신 거죠. 저희 센터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직접 ETF 운용을 해가지고 잘 해왔습니다. 네, 별 문제 없었습니다. 고객분들 만족해 하셨고 즐겁게 고객분들과 해피하게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추구하는 행복재무상담센터는 재테크 플랫폼 회사인 거예요. ETF를 하는 게 저의 사명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목돈관리 프로그램, 모든 재테크 수단 중에 안전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목돈관리 프로그램을 행복재무상담사 같은 여러 개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는 거. 이게 저희 센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ETF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전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ETF만 정말 잘 운용하시는 정말 끝판왕 전문가, 그런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함께한 게 누구냐? 장재창 대표님인 겁니다. 장재창 대표님께서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 고객분들의 ETF 관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쓸 시간을 다른 곳에 쓸 수가 있죠. 그 덕에 만들어진 게 뭐냐?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입니다. GPL. 이것도 진짜 GPL 얘기하면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었어요. ETF를 통해서 이제 저도 제 개인 돈 관리를 오랫동안 꾸준히 잘 해왔고 저희 고객분들도 즐겁게 잘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GPL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약자로는 저희가 영어로는 GPL이고 한글로는 부담대라고도 부릅니다. 앞으로 이 부담대가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강하게 확신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7년 전에 6년 전에 ETF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게 뭐예요?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이거 한 지가 꽤 돼서 고객분들이 인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ETF랑은 조금 GPL 투자가 다른 게 있어요. ETF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그거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GPL은 아무리 저희가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를 안내를 드려도 개인이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 유형의 금융 플랜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예전부터 알았어요. 진짜 부자분들은 이걸 하고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센터에서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GPL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거든요. 정말 높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옛날부터 이거는 원래 인기가 많았던 금융 플랜이었던 거예요. 왜? 너무나 안전하게 8% 10% 수익이 고정되어 있는 금융 플랜은 이게 어떻게 인기가 없겠습니까? 이런 게 세상에 있는지 모르니까 못했지, 알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아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왜 그러냐? 저도 옛날에 이런 게 있는지 알았거든요. 제 고객분들한테 너무나 안내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결국은 부동산 물건을 제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 고객분들께 이거를 안내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객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도 없고 너무나 저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부자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거 왜 못하지? 어떻게 하면 저걸 할 수 있을까? 매번 그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이게 부자분들은 그냥 그들끼리 늘 하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전화 와가지고 나 3억 있는데 이거 뭐 할 만한 물건 나왔나? 아, 예 선생님 나왔습니다. 바로 매칭시켜 드릴게요. 뚝 끝. 그분은 그냥 10% 수익 고정. 저희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가능해진 거라는 거죠. 그것도 다른 데보다 더욱더 좋은 조건으로, 더욱더 안전하게, 더욱더 높은 금리를 책정을 해서 만들어진 게 GPL 투자한 거예요. 오늘 저희 또 부동산 물건 제가 하나 확보한 게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36억짜리, 37억인가? 하는 아파트예요. 37억짜리 아파트인데 1순위 담보로 해가지고 25억이었나? 26억이었나가 이제 담보대출 물건 메이드 해달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저희 고객분들이 또 매칭이 돼서 또 이제 실행이 되고 그걸 또 부동산 질권을 잡고 또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또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시겠죠.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거 갖고 오고 싶어도 못 갖고 왔던 게 26억의 그 투자금이 있어야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제가 26억 투자금을 어떻게 이렇게 메이드를 합니까?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센터랑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26억짜리 그 저희 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제가 메이드를 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죠. 어느 순간 규모의 경제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업계에서 저희 회사가 점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1군, 2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군에서 시작했다면 지금 한 1.5군, 한 1.2군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좋은 물건이 있으면 거의 다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와요. 먼저 연락이 오면 저희는 웬만하면 또 걸러요. 이거는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되게 저희 까탈스럽게 물건을 메이드를 하거든요. 약간 이제 물건 이런 거 메이드할 때 약간 저희가 핀잔 들을 정도로 되게 까다롭게 봐요. 까다롭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목돈 관리를 지금 되게 오랫동안 고객분들과 함께 해오고 있잖아요. 이게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수익 높은 거 따지다가 한 번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수익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안정성이에요. 무조건 안정성이면서 그래도 은행보다는 그래도 한 서너 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러서 안 돼요라고 다 이렇게 좀 깐깐하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고객분들이 그 GPL 투자하시려고 대기하고 계세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진짜 번호표 뽑듯이 약간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막 마음이 급하죠. 빨리 물건을 공수해야 하고 메이드해서 고객분들께 딱 안내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은데 근데 또 감사하게도 고객분들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저희가 좋은 양질의 물건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근데 그게 길어봤자 뭐 일주일에서 정말 길어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뭐 1년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기다려 주시는데 그 정도 이렇게 좀 이제 대기하고 계시는 중이신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금액에 맞는 물건을 또 바로바로 또 이렇게 좋은 것들로 확보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바퀴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GPL 투자, 부담대 투자가 사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미팅하면서 돈 버는 구조 막 이런 거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는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담대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셨어요. 이거 연체되면 어떻게 해요? 차주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은근히 연체하셨으면 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정도입니다. 왜? 일단 그런 분이 안 계시고요. 거의 안 계시고 만약에 계신다 그러면 저희 연체이자 받지 않습니까? 연체이자까지 받으면 뭐 2% 정도가 가상금리를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8%짜리가 10%짜리가 되고 10%짜리가 1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연체돼서 오래되면 돈이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저희 최근에 MPL 영상도 많이 올렸잖아요. MPL 영상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려우시죠? 네, 분명히 어려우실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제가 요번 주 아마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그 MPL 정말 쉽게 제가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번 봐서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운 걸 우리가 이해하고 해내자, 내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남들은 어려워서 못하는 걸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MPL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를 했다고 해서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결국은 MPL도 물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건 확보하는 게. 근데 저희가 물건 확보에 대한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얘는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보다 더 안전합니다. 네, 저 이것도 빨리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일단 오늘은 얘기하지 않고 약간의 예고편만 말씀드려볼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오늘 좀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무슨 너무 건방지게 제잘났다처럼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송구석 좀 그렇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신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짜 미팅을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문가를 만날 때 전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돈을 버십니까? 어떤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계십니까?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저희 회사의 수익 모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몰랐던 거예요.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걸. 정말 조금 건방지게 주제 넘게 한번 제 자랑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게 제가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도 저희를 너무나 좋게 봐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첫 번째 촬영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와 함께 할 거냐면요.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일반 개인 고객분들 돈 관리는 얼마든지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법인 재무상담은 제가 못해요. 법인 대표님의 개인 자산 재무상담은 제가 정말 잘합니다. 근데 법인의 재무상담, 법인 돈을 관리하는 재무상담,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하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정말 탑 클래스로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본인에게 저와 함께하는 것이 본인에게 그 어떤 수익 모델도 만들어지지 않지만 좋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로 오늘 저랑 이제 파트너십이 맺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을 거잖아요. 어떤 분인지. 근데 정말 웬만하면 협업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너무 내가 그런 분이랑 대단하다. 기분 좋다. 막 이러면서 저희 같이 일하는 저희 파트너분들, 저희 직원분들한테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들 자부심을 갖고 일해도 된다. 우리가 이런 회사다. 앞으로 우리는 재테크계의 카카오 같은 회사가 될 거니까 정말 즐겁게 일하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도 주저리 오늘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개인은 행복재무상담센터라는 회사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지실수록 저희 회사가 힘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빌어서 어딘가에 가서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고 가지고 와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고 배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점점 갖춰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그게 물론 저도 열심히 한 게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아무리 제가 열심히 했어도 고객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제가 가끔씩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입에 발린 것처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심이라서 매일매일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번 입에 발린 것 같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 해피 오영일 채널도 이렇게 같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신 만큼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 그리고 저 오영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도움을 드리고 정당하게 페이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런 회사,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